부릅니다. 오늘의 수상한 주식을 정말 좀 오랜만에 찍는 것 같습니다. 아마 가장 최근에 제작했던 것이 덱스터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오늘은 이제 키스트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스트 하면 이제 좀 떠오르는 뭐 연예인이라 그래야 되나? 사람 이름이 이제 첫 번째로 떠오르는 이름이 배용준. 네, 배용준. 그리고 소프트뱅크 손정희. 그리고 김수현. 네, 이게 생각이 나죠.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방탄소년단의 또 새로운 앨범이죠, 페르소나를 바탕화면 내놨습니다만은, 시장에서는 이제 키스트에 대해서 드라마 제작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BTS 관련주다, 네, 그렇게 해서 주가가 뭐 움직였습니다. 지난해 연말 한 8, 9월 달도 마찬가지고, 또 최근에 이제 다시 신작 앨범이 나오면서 좀 움직였는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주가가 이제 한 5,000원을 형성하고 쭉쭉 빠집니다.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이걸 아직까지 갖고 있으면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아유 어떡하나, BTS 계속 뭐 영국도 차트도 석권한다 그러고 인기가 끝이 없다 그러는데, 어떡하나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키스트라는 회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항상 이제 기업이 제일 먼저 우리가 확인할 거는 주주가 누구인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 보면 키스트는 지금 이제 SM 엔터테인먼트가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25%. 그러니까 SM 엔터테인먼트의 뭐 자회사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25.45%. 그래서 보통 방법이 가장 최근에 사업 보고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금감원 다트 시스템에 들어가면 키스트라는 종목을 입력을 하면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사업 보고서를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뭐 사업 보고서에 들어가면 이제 처음엔 좀 낯섭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어떤 회사인지를 볼 때는 제일 먼저 보는 게 주주에 관한 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주주에 관한 사항. 그럼 주주에 관한 사항에 보면 최대 주주가 누군지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SM 엔터테인먼트, 이수만의 SM 엔터테인먼트가 최대 주주구나, 25% 갖고 있구나 확인합니다. 그리고 뭐 밑에 뭐 주식 조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것만 봐가지고는 과연 이게 BTS 관련주인지 알 수가 없죠. 물론 이제 인터넷에 치면 나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는 엔터 회사들은 사실 좀 복잡한 계열사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쭉 내려가면 여기 있죠. 계열 회사 등에 관한 사항에 가면 이제는 키스트라는 회사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는 것이 보면, 자, 이제 계열 기업 집단에 소속된 회사라고 나오죠. 그러면 역시나 SM 엔터테인먼트가 있고, 또 뭐 SM 컬처 앤 콘텐츠가 있고, 그리고 키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SM 엔터테인먼트가 키스트 지분 25%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면 비상장 회사에 연예 매니지먼트니까 뭐 상당히 많습니다. F&B 외식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연예 매니지먼트도 하고 있습니다. USA니까 미국 법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홍콩, 뭐 그다음에 부동산도 하고 있습니다. 어뮤즈먼트, 약간 미국 쪽이죠. USA. 사실 이런 것도 뭐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여기 LLC라고 붙었잖아요. 그럼 거의 뭐 껍데기 회사라 페이퍼라 보면 됩니다. 이게 쭉 많아요. 디벨롭도 하고 있고요. 외식 프랜차이즈. 이걸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쭉 보니까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많이 나오는 스트림 미디어라는 회사가 나옵니다. 타법인 출자 회사. 여기에 이제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자회사는 아니고 실제적으로 2009년도에 나옵니다. 스트림 미디어 코퍼레이션이라는. 네. 근데 스트림 미디어 코퍼레이션이 원래 이름은 디지털 어드벤처였습니다. 그쵸? 디지털 어드벤처라는 이 회사를 2009년도 인수를 해서 얼마를 주고 샀는지 보니까 여기 나옵니다. 당연히 화면이 좀 작나요? 네. 화면이 작아요? 이렇게 깊게 할 필요는 없는데 팩트는 아셔야 됩니다. 네, 팩트는 아셔야 되니까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그래서 보니까 여기 보니까 뭐 자산은 뭐 작년 기준으로
이게 100만 원이니까 한 620억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고 한 14억 정도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SMC 그러니까 키스트가 실제적으로 키스트가 51%를 출자한 SMC 이게 이제 뭐 스트림 미디어 컴퍼니였습니까? 뭐시요?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근데 이 회사가 실제적으로 이제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좀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 이게 한 17년도까지는 실제적으로 BTS 17년도 BTS 정도의 뭐 일본 공연이라든지 잠깐만 17년도 BTS 나왔어? BTS가 언제 나온 거야?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여하튼 이 친구들이 이 회사에 실제적으로 일본 공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뭐 기획도 하고 그러니까 뭐 콘서트 같은 걸 기획도 하고 일이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저것 좀 정보를 찾아보니까 그건 끝났다 이런 것도 맞습니다. 지금은 그냥 뭐 거기 일본 팬 관리, 뭐 팬클럽 관리 뭐 이 정도만 한다는 이야기도 좀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아직도 SMC에서 BTS의 일본 공연을 계속 기획하고 이게 중요한 거지. 기획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야 이제 기획을 한다는 거는 뭐 공연이 마찬가지니까 실제적으로 거기서 이제 수익이 나면 일정 커미션을 받게 되겠죠. 근데 대신 관리만 한다면 솔직히 키스트의 SMC는 BTS 관련주다? 그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런 논란에 대해서는 조금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항상 보면 과연 BTS는 누군지를 생각해야 되죠. 그죠? BTS,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은 방시혁 겁니다. 그쵸? 그리고 2대 주주가 누구죠? 넷마블입니다. 기타 이제 지분을 투자한 뭐 LB 세미콘, DPC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만약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이게 정확하게는 회사 이름은 빅히트 엔터입니다. BTS가 빅히트 엔터 소속이죠. 빅히트를 만든 게 방시혁이고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가의 관점에서는 일단 지분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그죠? 지분 기준으로 이제 어디에 투자했다 그러면 진짜 올라가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키스트는 뭐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얘네들이 지분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를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비교를 해봐야 돼요. 일단 넷마블. 근데 넷마블은 단순하게 지분만 갖고 있다고 움직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시가총 11조짜리 게임 회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넷마블은 BTS 때문에 움직인다 보기는 현재로서는 좀 어려워요. 워낙 상당히 복잡한 뭐 신작 모바일 게임 그리고 넥슨의 인수 이런 불확실성 뭐 이런 게 좀 남아있기 때문에 BTS 관련주로 무조건 움직인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가장 쉽게 잘 움직이는 건 LB 세미콘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조금 동호회 종목이라고 이야기하는 DPC인데 우리는 항상 주가에 반응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넷마블을 약간 가벼운 친구 중에서 넷마블은 뺐지 않습니까? 그럼 1바따로 보는 게 LB 세미콘인데 LB 세미콘의 주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일 동안 오늘은 조금 올랐습니다만 사실 내려왔습니다. 4월 10일부터 내리막이었죠. 자 키스트는 그럼 DPC는 어떻게 해야 되죠? 똑같습니다. 4월 한 8, 9일부터 내리막이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어쨌든 파라소나 효과는 BTS의 파라소나 효과는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이죠. 선반영 확인 매도. 자 그런 상태에서 키스트를 보면 어쨌든 지난 4월 15일날 상한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날 5,150원을 찍죠. 자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되는데 상한가를 형성해주니까 상당히 좋은 힘입니다. 그쵸? 자 그러고 나면 그 다음날 한번 슈팅이 났다가 빠졌습니다. 뭐 어느 정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상한가를 형성했다가 쭉 빠졌구나 뭐 차익 실현 그렇게 보습니다. 그 다음 그림에서 이제 두 개의 음봉이 나와버리죠. 근데 이 봉과 이 봉의 차이점은 첫 번째는 얘는 그래도 요 가격이 상한가 가격 이상이 멈춰 있습니다. 근데 얘는 상한가 가격 4,420원 밑에 있어요. 두 번째 얘는 그래도 몸통이 요만한데 얘는 이만큼 몸통이 깁니다. 근데 똑같은 음봉인데 얘가 힘이 강할까요? 얘가 힘이 강할까요? 당연히 얘가 강합니다. 얘는 종가가 여기 있는 거고 얘는 종가가 여기 있으니까.
그쵸. 그 시가와 종가의 차이가 여기는 마디가 짧은데 얘는 깁니다. 그럼 계속 삐졌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면 한 번 더 봅니다. 세 번째 처음으로 5일선 이탈해 버립니다. 그럼 이미 키스트는 4월 18일 날 이미 그러니까 이 날에 하락세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기서부터 때린 힘이 계속 3일 동안 때렸다 보면 됩니다. 3일 동안 민 거죠, 여기서부터. 요렇게. 그리고 5일선에 걸쳐 있었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다가 5일선에 걸쳤어요. 그럼 실제적으로 보통 매도 신호죠. 매도 신호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그림은 빠졌다가 무조건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조정이라고 이야기하죠. 대신 빠졌다가 돌리지 못해 또 밀립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형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죠. 주가를 하다 보면 물릴 수는 있어요. 근데 어차피 키스트라는 회사가 뭐 우리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처럼 실적을 가지고 논하는 회사는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차트에 정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것처럼 대장주를 하고 할 수 있는 LB 세미콘 이런 종목들이 먼저 빠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재료를 상한가를 갔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날의 상한가가 BTS가 아니라 다른 걸로 갔다고 해도 내용은 똑같아요. 반응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봉이 최소한 5월선 위에 있는 양봉이 나오면 보유 또는 매수, 대신 음봉이 나오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됩니다. 양봉은 나왔는데 좋습니다. 양봉은 나왔는데 5월선이 회복을 못했어요. 양봉은 나왔는데 5월선 회복을 못했습니다. 근데 안 좋은 신호, 양봉은 나왔는데 거래량은 또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거래량 감소는 계속 조정을 보일 때 거래량 감소는 자꾸 터는 겁니다. 오케이, 한 번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날 다시 5월선 회복을 하느냐, 아니면 가장 중요한 게 이날의 시가 4020원을 지지하느냐. 지지 못하면은 매도, 5월선 회복하면 보유. 간단하죠. 일단 보유를 하겠군요. 거래량도 증가를 했으니까. 이때까지는 좋습니다. 좋아요. 상승했다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많은 조정을 보였는데 일단 5월선이 갖다 놨습니다. 자, 그 다음은 그러면 얘는 어디의 저항이냐 하면 이 상한가 가격이 저항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다음 봉에서 이제 5월선이 회복했기 때문에 최근 3일 기준으로는 가장 좋은 힘인데, 그 다음 나올 수 있는 그림은 역시나 5월선을 지켜줘라. 두 번째가 돌파를 한다면 상한가 가격을 돌파해라. 4,420원. 근데 여기는 가다 밀렸어요. 근데 오히려 빠져버렸습니다. 그럼 이때는 정말 뒤도 볼 것 없이 다 팔아야 됩니다. 왜 그렇죠? 분명히 돌려놨던 힘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그러니까 이상적인 그림이 뭐냐면 이 에너지를 가지고 눌렀다 다시 가려면 여기에서 그 다음 봉이 무조건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할 때 항상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이 정도 힘이면 그 다음날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그림이죠. 거래량도 증가했고 올선도 갔다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그림이 나오면 실제적으로 이거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일시적 반등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차트는 뻔합니다. 이 저가를 깰 수가 있어요. 보도록 하죠. 아직 안 깼군요. 오늘 종가군요. 그러면 아마 일봉에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요 한 7일 거래일 동안에 장중 흐름을 분봉에서 보셔야 됩니다. 근데 15분봉을 보면 안 보이니까 60분봉으로 보면 이제는 어느 정도 한눈에 보입니다. 보이시나요? 자, 여기서 상당히 어디 갔어요? 이게 상한가군요. 이게 상한가예요? 4월 15일이? 이게 상한가군요. 요거 이게 상한가를 쳤어요. 여기서 상한가를 치고 그 다음날 조금 확 올랐다 때려버렸습니다. 근데 4월 이틀 있다가 봉 하나 이틀 있다가 여기서부터 저항입니다. 저항을 이틀 보였고, 그리고 잠깐 반등을 다시 하다가 여기서 또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제 하루 전날 다시 밀린 이 시점에서 얘는 하락 진행이에요. 자, 그러면 상당히 초보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얼마까지 빠집니까? 항상 우리가 주식할 때 중요한 거는 이런 흐름이 나오면 얼마까지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까지 늘어지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 수렴형에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트라이앵글이 있는데 이런 그림은 계속적으로 미는 그림입니다. 결정적으로 물린 거죠. 다만 다시 만약에 이게 4,400원 이 상한가를 돌린다면 얘는 분명히 이 전고점을 타진할 겁니다. 근데 현재 지금 키스트의 힘을 보면 계속 좀 예측할 수 있는 그림은
거래량이 계속 감소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정도 거래량. 그런데 주가는 계속적인 등락과 하락을 보일 거예요. 최소한 제가 판단할 때는 한 3개 정도의 음봉이 나올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양봉이 나올 거예요. 이 종목을 조금 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방송 메시지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모든 거는 상승 에너지가, 그러니까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상승 에너지가 딱 끝나는 시점이 있어요. 끝나서 돌리냐 못 돌리냐는 다시 5일선 위에서 회복하는 여부가 포인트입니다. 회복해서 또 만들어가면 얘는 눌림이라 그래요. 눌림이라고, N자 눌림이라 그럽니다. 대신 분명히 이렇게 만들었다가 그 다음 봉에서 못 가고 또 밀려버리면 이 눌림이 실패한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여기서 시작한 하락의 연장선인 겁니다. 그걸 좀 포인트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쪽은 지금은 아니지 않나 그리 봅니다. 이미 지금 이 친구들도 빠지고 있는 마당에 얘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키스트였습니다.